안녕 하시모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5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5시 38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요 C++ 프로그램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떻게 호출하는지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내 C++ 프로그램에서 파이썬 코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파이썬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도 호출할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요, 여기 25번 동영상에서 이번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내 C++ 코드를 호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실제 코드로 C++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호출하는지 설명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3년 전에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C++ 프로그램은요, 그 랭귀지가 파이썬이든지 자바스크립트든지 그런 랭귀지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호출하고 마음대로 호출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랭귀지가 무슨 랭귀지든 간에 C++로 만든 코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 동영상에서는요, 내가 만든 C++ 코드를 파이썬에서 어떻게 호출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을 길게 촬영하지 않을 텐데요, 제가 원래 한글 채널에서 동영상 촬영하려던 게 아니고 영어 채널에서 촬영하려다가 이 젊은 구독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한글 채널에서 촬영하는데요, 오늘 제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이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털로 한 학기 동안 저 혼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책이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한 학기 동안 제가 3월달부터 입학하면서부터 이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8월 말까지 이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갔고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이걸 6개월 동안 마스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엄청 열심히 공부했지만 빠진 부분 많고요, 문제 다 푼 게 아니고요, 연습 문제 몇 개만 풀리면 그냥 통과,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6개월 동안 이 책으로 다 공부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 캘큘러스 by 제임스 스튜어트 이 책으로 다시 캘큘러스 미적분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책을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이 토마스 캘큘러스 이 책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스튜어트 캘큘러스를 구입해 갖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공부했어요. 알고리즘도 거의 다 만들었고요, 지금 챕터 16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챕터 16도 거의 끝났고요. 그런데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5%에서 10% 빠졌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갔고, 제가 이 피직스 서웨이 이 일반 물리학 책인데요, 이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이 펀더멘털 피직스 바이 할러데일 레즈니크 이 책으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제가 공부할 때 다는 못했고요, 챕터 1부터 시작해갖고 쭉쭉쭉쭉 넘어가고 전자기하까지, 이 전자기하 끝까지 갔었는데요, 공학 들어가기 전까지 갔었는데 이때는 대학 졸업하고 이거를 공부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걸로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니까요, 문제까지 다 풀면서 전자기하 끝까지 갔었는데요, 이 미적분학이라든가 일반 물리가 안 되면요, 고급 뭐 전자기하학이라든가 역학이라든가 광학 이런 거 배워도 소용없어요. 이론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책에서 설명하는 그 이론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손으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초 계산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 책으로 일반 물리학을 한번 공부해 봤었는데요, 근데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도요, 이 책이 훨씬 더 자세하고요, 훨씬 더 공부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피직스 일반 물리학을 지금 당장 공부할 계획이 없었는데요, 이 캘큘러스를 공부하다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갖고 그 부족한 거를 좀 메꿔야겠다 싶어갖고 이 일반 물리학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를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읽고 다시 수학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읽다가 보니까요, 23장부터 오늘 30장 읽었고요, 30장 다 읽은 게 아니고 30장 마지막 섹션에서 Magnetism in Matter 이 부분을 읽다가 막혔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앵귤러 모멘텀을 알아야 되는데요, 앵귤러 모멘텀은 역학 단원에는 없습니다. 역학 단원에서 회전운동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안하고 건너뛰어 버렸거든요. 이 부분을 안하고 건너뛰어 버리니까
챕터 30에서 앵귤러 모멘텀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막혀갖고 답답해갖고 동영상 하나 촬영하고 계속 공부해야겠다 싶어갖고 오늘 동영상을 열었는데요. 근데 제가 굉장히 예쁜 게요, 챕터 23부터 일렉트릭 필드부터 챕터 30까지 거의 뭐 소설책 읽듯이 읽고 있습니다. 문제를 딱 때리면 손이 닿는 대로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직관적으로 풀리고요. 이 책에서 굉장히 힘들게 풀어놓은 것도 직관적으로 문제가 술술 풀리거든요. 굉장히 기쁘죠. 굉장히 기쁜 거 맞습니다. 제가 전에 대학 졸업하고 이거를 공부할 때는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한 번 풀어갖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 풀어야 정답이랑 일치하고 문제 하나 푸는 게 굉장히 힘겹고 어려웠었는데요. 요 며칠 동안 제가 문제 풀 때는 여백 같은 데다가 끄적끄적 하거나 아니면 종이에 그림만 그려도 답이 탁탁 찍히는데요. 책의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고요,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책을 대학 다닐 때 6개월 동안 한 번 공부한 게 다거든요. 최근에 6개월 정도 동안 이 책을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책 전체를 다 보게 되니까 이 물리 문제를 풀 때 직관적으로 풀립니다. 이건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 나이에,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제 나이에 여러분들에게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공부를 할 때는요, 느긋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이것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관련 분야를 포괄적으로 넓게 봐야지, 문제를 좁게 보면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풀리고요. 근데 종합적으로 컴프리헨시브하게 문제를 접근하면요, 책에 설명한 것 이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서 공부를 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 시험, 내년 시험 이런 거를 목표로 공부하면요, 시험 공부 스케줄에 쫓기기 때문에 계속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요, 문제를 포괄적이고 넓게 보지 못하고요, 작년에 불합격했는데 올해 1년 더 지난다고 그 사람 실력이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실력이 빵 튀김 되려 그러면요,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보는 시야 자체를 넓혀야 합니다. 이 미적분학이요, 캘큘러스, 이거 백날 공부해도요, 물리학이나 공학, 엔지니어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백날 공부해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느긋한 마음을 갖고요, 옆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요, 느긋한 마음으로 넓고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자신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체질을 바꾸고 나면요, 체급이 달라집니다. 라이트급에서 미들급, 헤비급으로 자기 힘이 달라진다. 자기 체질은 바꾸지 않고요, 계속 같은 거를 풀려고 도전하면요, 시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야 한 곳에 집중돼 버리기 때문에요, 문제를 포괄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체질을 한번 바꿔본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체급을 한 단계 상승시켜 본 사람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카멜레온처럼 볼 때마다 변합니다. 1년 전과 1년 후가 다르고요, 그 다음 1년 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그 상태로 나이 50 넘어갔고도 그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1년마다 2년마다 계속 체급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체급을 한번 바꾸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계속 체급을 바꿉니다. 체급을 바꾸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뉴스에 은둔형 외톨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15년째 집에만 스스로 숨어든 고립 은둔 청소년 54만 명 이렇게 나는데요, 저는 이런 거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고립 은둔형 청소년이 54만 명이라는 건요,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가 굉장히 밝다는 뜻입니다. 저같이 나이가 50대 60대 나이 든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스스로 은둔형 고립형 되는 게 용납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특히 근현대 과학사에서,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과학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엄청 부자인 귀족들이거나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고립형
은둔형으로 뭐 수도원이나 아니면 이름 모를 곳에 그렇게 살던 외톨이들이 엄청난 과학적인 업적을 남기거든요. 우리 세대는 너무 가난해갖고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고립, 은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는 뜻이고요. 이런 고립, 은둔 청소년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가난한 때 살아왔던 우리 세대 또는 우리 이전 세대들의 시각에서 그런 거고요. 이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듣기 좋아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조용하게 숨어서 혼자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자신의 체질을 바꿀 수 있고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무슨 자격증을 따려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려고 맨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진짜 공부하는 거 아닌데, 아무런 목표 없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인드로 뭔가 해보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아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다 지원해 줄 겁니다. 책 사달라면 책 사주고, 컴퓨터 필요하다면 컴퓨터 사주고, 아니면 밖에서 독립하고 싶다가 하면 독립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제가 여유가 된다면 제 자식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고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도와줄 생각입니다. 뭐 사업하겠다 이러면 저는 도와줄 수 없고요.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아마 무제한으로 도와줄 겁니다.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 대신에 내가 나한테 유산은 상속 못한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제가 은둔형으로 집에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사고 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인물이 될지. 사람이 어떻게 방에 가만히 앉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맨날 게임 한다든가 이상한 영화나 본다든가 동영상이나 본다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뭔가 할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 뭔가가 공부라면 한번 믿어주고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굶어 죽는 세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러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15년째 집에서만 스스로 숨어든 고립형 은둔 청년 54만 명 중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위대한 학자, 철학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올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스스로 환골탈퇴하도록 놔두세요. 이거는 저 영어 유튜브 채널인데요. 영어 유튜브에 보면 인도계가 10%고 미국이 10%고 대한민국이 5.7%고 러시아 5%, 독일 3%, 제 채널은 C++ 채널인데요. 대한민국 6% 빼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입니다. 인도, 미국이 각각 10%로 가장 많고요. 시청자 연령을 보면 18세에서 24세가 37.8%, 25세에서 34세가 42.3%, 35세에서 44세가 13%, 10대와 20대 합쳐서 8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제 영어 채널에서 C++를 배우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10대와 20대라는 뜻입니다. 이건 저희 한글 채널인데요. 10대와 20대는 합쳐서 13%, 14%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50대, 60대 이 사이이고요. 저 영어 채널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C++를 배우는 사람들은요, 지역별로 보면 인도와 미국, 러시아, 독일, 홍콩, 캐나다, IT 선진국들입니다. IT 선진국에서는 미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C++를 배우고요. 저희 한글 채널에서는 노땅 55세에서 64세 사이가 절대적으로 76%에 달하는데요. 이 선진국 젊은 사람들이 왜 C++를 배울까요? 인도와 미국, 러시아, 독일 이런 데서 C++를 배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Hi everyone, my name is Thomas Kim. Today is August 22nd, 2020. This is my 25th episode about vector calculus and classical electromagnetism. In this episode, I will discuss Python programming with C++ standard template library, C or C++ functions. Can we use C++ template library in Python programming? Can we use C or C++ functions?
in our Python programming? Of course, yes. If you have watched 3 of my previous videos carefully, especially episode 23, in this video, I explained how to use C++ template library in C program. In the same manner, we can use C++ standard template library in Python programming. If you watch this vide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I highly recommend you to watch episode 24, this video, because we will use the same source code that we created in episode 24.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started. Start Visual Studio Code. In your working folder, create a folder 025 Python CPP. Hit enter. Click this button, py to cpp.py. Hit enter. I will install the extension later. Now, we created the DLL file in our previous episode. So, if you haven't watched episode 24, please watch it now. Then come back to my current session. In the command prompt, dir cd 024 load DLL dynamically. In this episode, we created mymath.dll. We can build CLEHSC mymath.cpp. Don't forget LD. Okay? Hit enter. Then mymath.dll is created. I will copy this file, copy, paste in this folder. Now cd 025 Python CPP. We are in this folder. I will close it. We import C types. Then mymath C types dot cdll mymath.dll. Print summation 111. Then mymath summation 111. We also created, in our previous episode, we created product. Now we call dir Python py to cpp py. Hit enter. We created this function summation in our previous episode, episode 24. Because we built DLL, we wrote DLL, and we call these two functions that we created using C++. In the same manner, if you have watched episode 23, we can extend this file to support Python. Then you understand how to take advantage of C++ standard template library in Python programming.